안녕하세요, 조엘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댓글에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주변에 1,000만원만 들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몇 번 있어서 오늘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능한지의 여부를 말씀드리면 조건적인 관점에서 예스입니다. 사실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만 있어도 가능하긴 합니다. 사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하로 이민 오실 분들은 적어도 일자리를 구하고 오시는 경우입니다. 한국이나 뉴질랜드 국외에서 워크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경우는 처음에 출퇴근할 때 쓸 차를 한 대 살 돈과 집 얻을 때 보통 4주치 본드, 보증금이죠. 그리고 적어도 2주치 생활비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1,000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500만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도착하시고 바로 일을 시작하신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뉴질랜드는 한국과는 달리 급여가 한 주마다 지급되는 주급제가 많기 때문에 일주일만 버틸 돈이 있으면 사실은 살아나가는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니고요. 적어도 싱글이나 커플에게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 가지고 오실 수는 있는데 심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만 하고 싶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족이 뉴질랜드 이민을 가는데 1,000만원만 가지고 갔다고 하는 사례는 물론 있을 수 있고 주변에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안전하게 싱글과 아이가 없는 커플에 한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처음에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클랜드에서 일하실 예정인데 직장도 가깝다라고 하신다면 차가 필요 없을 테니 그렇다면 500만원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뉴질랜드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차를 사신다는 전제를 하고 차는 당연히 중고차를 사신다고 하시지요. 사실 중고차 가격도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정말 아껴서 그래도 좀 탈만한 일본 소형차를 사신다라고 하면 4,000불 정도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저는 13년 된 닛산 윙로드라는 차를 3,900불에서 깎아서 뉴질랜드 달러로 2,50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200만원에 산 적이 있습니다. 우프 차량 정기 점검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차였는데 잔고장 한 번 없이 2년을 잘 탔습니다. 대부분 중고차를 살 때에는 우프를 곧 받아서 사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야 그나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트레이드미 앱에서 차를 고르고 연락해서 사는 경우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업체를 통해 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간 거래보다 적어도 30% 이상 비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 분들은 교민 사이트인 코리아 포스트에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여기도 업자가 있고 개인도 있는데 업자는 아무래도 더 비쌀 수밖에 없고 한국 딜러를 통해 사는 경우 제가 경험한 이상은 확실히 현지 키위 업체나 중국, 일본 업체보다는 비싸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로컬 앱인 트레이드미에서 살 수도 있고 코리아 포스트에서도 살 수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페이스땡의 마켓플레이스라든지 뉴질랜드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길가에 세워놓고 for sale이라고 해놓고 가격 써놓은 경우가 있는데 직접 전화해서 개인 간 거래로 사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윙로드라는 차는 길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전화해서 샀는데 운이 좋으면 굉장히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뉴질랜드 달러로 3,900불, 315만원이지 한국 돈으로 그렇게 이제 제시된 금액에 대해서 협상을 잘해서 2,500불, 그러니까 200만원에 샀는데 2년 뒤에 되팔 때 오히려 2,800불에 팔았습니다. 뉴질랜드는 공산품 공장도 없고 자동차 제조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새 제품의 경우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고품 거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페이스땡을 통해서 많이 거래를 하는 편입니다. 페이스땡은 한국에서 온 이민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 모두가 다 이용하다 보니 아무래도 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가 되신다면 개인 간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은 아닙니다만 굳이 종합보험을 드시는 것보다 어차피 적당히 타다가 처분하신다고 하면 서드 파티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면 1년에 120불 약 10만원 정도의 도로주행세 레고라고 하는데 요거 150불 12만원에 차 이전 등록비 9달러 이거는 결정돼 있어요. 9불 7,500원인데 요것만 들면 됩니다. 한국은 중고차의 경우 거래대금의 8%나 내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차 굴리기는 뉴질랜드의 경우 한국만큼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점은 장점입니다. 건보료 이런 것과 연동되거나 한 것도 없고요. 재산세하고도 연동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량에 관계없이 탈 수가 있다 보니 저렴하게 좋은 차를 굴려도 유지비가 한국처럼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보험에 대해 부언하자면 신차나 중고차라도 5,000불 이상 그러니까 400만원 이상의 그나마 좀 좋은 차들은 컴프레hen시브 자차 종합보험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걸 드셔도 되는데 그러면 1년에 한 800에서 900불 정도 약 65에서 75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차를 저 같은 경우 2,500불에 샀는데 보험을 차값의 3분의 1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겠지요. 특히 저는 타우랑가에 있었고 윙로드는 출퇴근할 때에만 쓰고 동네나 돌아다녀서 사고 날 일도 없고 한국처럼 운전 습관 안 좋은 문화는 아니라서 뉴질랜드는 사고 확률이 많이 낮습니다. 일단 방향 지시등 키면 웬만해서는 다 끼워줍니다. 운전 습관 문화가 좋은 나라입니다. 오클랜드에서는 가끔 희한하게 운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국처럼 험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뉴질랜드는 한국차가 많지 않고 일본차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고 키위들이 일본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차가 와이프하고 저 둘 다 한 대씩 있었는데 제 경험에 윙로드 기준으로 보면 차값이 2,500불, 책임보험료 117불, 우프가 40불, 레고 즉 도로 주행세가 6개월에 70불, 차 이전 등록비가 9불 이렇게 합쳐서 처음에 들어간 돈이 2,736불 하나로 약 218만 9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어서 주거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같은 경우는 싱글이나 커플 같은 경우는 플랫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플랫을 했습니다. 플랫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방만 빌리고 거실, 주방, 욕실은 공유하는 형태인데 욕실은 전용인 경우도 있습니다. 싱글은 더 저렴하지만 저희는 커플이었기 때문에 주당 300불, 본드는 4주치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1,500불 들었습니다. 한화로는 120만원 들었고요. 처음에 들어가는 돈은 1주치 성금하고 그리고 보증금 4주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론 직접 렌트를 하실 수도 있는데 현지 부동산을 통해서 이전 렌트 이력이 없는 경우는 렌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필딩에서 살 때 운 좋게 첫 렌트가 돼서 이후에 쉽게 크라이처치하고 타우랑가에서 렌트를 하기도 했지만요. 렌트를 하게 되면 방 개수와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족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플랫을 하기 때문에 플랫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주당 렌트비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에 뉴질랜드 부동산을 다룬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주당 3베드룸 기준 오클랜드는 700불 정도, 2베드룸은 500불 정도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요. 직접 렌트를 하실 경우 처음에 내셔야 하는 금액은 주세에 5를 곱하시면 됩니다. 4주치 본드의 일주일치 주세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처음에 플랫을 했기 때문에 저희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1,500불이 들었지요. 하나로는 12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2,736불, 집 구하는데 1,500불 합치면 4,236불, 하나로 약 338만 9천원이 들었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니 아이가 있는 집은 처음에 1,000만원만 가지고도 갈 수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비자이지요. 지금은 투자이민도 영주권이 바로 안 나오고 심지어 높지는 않지만 IELTS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워크 비자와 같은 임시 비자로 들어가야 하다 보니 비자를 직접 신청할 경우는 이민국의 비자비만 워크 비자는 495불, 한국 돈으로는 40만원 내면 되지만 법무사나 변호사를 쓸 경우 대행료가 건당 200에서 300만원 정도 든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비자가 중요하다 보니 영어가 되시는 분들도 대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대기업에 다니시면 물론 영어가 되신다는 이야기고 폐쇄가 대기업이면 비자는 알아서 잘 나오는 이러한 경우는 필요 없겠지만요. 하지만 이러한 케이스로 이민 가시는 분은 100명 중에 1명 될까요? 대부분이 기술 이민이나 유학 후 이민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여유자금 500만원 정도는 더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처음 들어갈 때 저처럼 3년 워크 비자를 받고 가면 3년 동안 이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니 상관없지요. 그래서 500만원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민이 쉬운 시대는 아닙니다. 사실 영어가 안 되면 일단 도전 자체가 무모하고요. 결코 IELTS 6.5점이
점수는 만만한 점수가 아닙니다. 꼭 한국에서 6.0 이상은 받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5면 사실 준석사 과정 입학 기준이니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영어 안 되시는데 가서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안 되거든요. 영어는 일본어하고 달라갖고 너무 범위가 넓어요. 일본어는 어느 정도 하면 어순도 같고 발음도 알아듣기 쉬운 편이라 중고급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영어는 해도 끝이 없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90년대처럼 대학 나오고 이 제2외국어 하면 영주권 받고 들어가는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이민도 영주권이 바로 안 나오는데 영주권 받고 들어가는 경우는 배우자나 파트너가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초기 자금 1,000만 원으로 이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민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계획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옛날 분들 중에 이민 경험 없으신데 카더라 통신 말씀하시거나 혹은 이민 경험 있으시지만 현재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장황하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로 이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댓글은 위험하실 수 있으니 꼭 법무사나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몇 군데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